자, 25년 1월부터 1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발전소, 요렇게 길게 나오고, 요거는 발전소.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 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산지 평균 경사도 25도. 25도. 그 다음에, 고압포항, 지지물로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경과는, 이게 보안 공사를 했을 때는, 원래는 600이죠. 원래 600인데 보안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40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4번. 63A를 초과할 때 120분 내에 동작되는 전류의 배수는 1.45. 자,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호선은 3가닥. 그 다음에 150kV에 160 이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6m라고 그랬죠? 160 이하는 6m고, 그 뒤에는 160을 넘는 것부터는 0.12를 가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전기요기는 10. 그 다음에 시가지 시설하는 150 가공 전선로에 이거 시가지 시설하는 이거 전선 차단한 장치 1초. 자, 100km 100 이상이면 1초예요. 보안일 때는 2초. 100kV 이하면은 2초 안에. 보안일 때는 3초. 그 다음에 89번. 보호도체가 어쩌고저쩌고. 보호도체가 케이블 일부가 아니거나, 선도체 동일한 구리도체 단면적인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에는 2.5 스퀘어. 보호가 안 되는 경우에는 4 스퀘어. 보호가 되는 경우에는 2.5. 보호도체 2.5. 보호도체 보호되는 경우 2.5. 보호도체 보호되는 경우 2.5. 그 다음에 병렬로 상용하는 경우 시설 기준. 전선 굵기는 구리선일 때는 뭐라고 그랬죠? 구리선일 때는 50이에요. 70이 틀린 거야. 구리선은 70, 알루미늄 70. 구리선 50, 알루미늄 70. 그 다음에 저압 옥상선을 전개된 자, 옥상이라고 했죠. 그럼 실외죠. 그럼 2.6. 실외 2.6. 자, 옥상은 절연전선 이상을 설치해야 되고,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조영제와의 간격은 2m. 자, 그 다음에 92번. 중성점 접지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자, 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상전압의 억제, 대지전압의 저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건 맞는데, 손실 전력의 감소, 이게 아니랍니다. 손실 전력의 감소, 이게 아니래요. 이거는 잘 안 나오는 문제죠. 그 다음에 요거 10기 이상 사용되는 부분에는 10기마다 철탑 1개를 시설해야 돼요. 10개마다 1개. 10개마다 1개. 10개마다 1개. 10개 이하마다 1개. 그 다음에 전기 울타리에서는 접지 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 전극과의 거리는 2m. 2m. 전기 울타리 접지 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 그 전극 사이는 2m.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돌침이 있고,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가 있으면 수레부 시스템.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수레부 시스템. 뭔가 수레부 같지 않아요? 돌침도 있고 막 이게 침이 있잖아. 수레부인 것 같잖아. 자, 그 다음에 10에서 20은 D. 10에서 20은 D. 이거는 넘어가고, 자, 이것은 교류는 2분, 직류는 5분이죠. 교류 2분, 직류 5분. 직류 5분. 교류 2분, 직류 5분. 문제를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교류가 나오고 직류가 나오면 하나는 2분, 하나는 5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풍력설비. 풍력설비는, 틀린 것은, 자, 여기서 공통접지 하면은 귀선로가 있죠. 공통접지 나오면 귀선로. 그래서 이게 풍력설비가 아니야. 공통접지는, 귀신이 접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귀선로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폭연성 분진. 폭연성 분진은 뭐를 할 수 있어요? 금속. 폭연성 폭연성 분진이 되는 거는 금속 공사나 케이블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금속 공사나 케이블 공사. 그래서
케이블 공사 캡타이어는 안 돼. 캡타이어는 뭔지 모르겠지만 안 돼. 그래서 지금 되는 것은 금속관 공사입니다. 이게 대부분 뭐 이런 폭연성 분진 무슨 뭐 그런 거는 답이 금속관 공사예요. 자, 그 다음에 아유 60 소선 3 말할 필요도 없네. 그 다음에 이거는 지지물이 시설한 지선이 도로 횡단시 시설 높이는 지지물이 시설한 지선이 도로 횡단시 시설 높이는 5m. 도로 횡단할 때 지지물이 지선 뭐 고압이나 뭐 저압 전선 6이죠. 이거는 5. 자, 그 다음에 자 150kV 160kV 이하면 얼마라고 했죠? 6이라고 했죠. 이걸 넘는 거는 얼마라고 했죠? 0.12를 가산한다. 단수에다가 0.12를 가산한다. 자, 그 다음에 특과 가공 전선로용 지지물로서 시가지의 시설에선 아니 되는 것은 바로 목주입니다. 안 되는 건 뭐 딱 봐도 목주밖에 없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지선은 소선, 지름 2.6, 안전율 2.5, 허용 인장 하중 4.31입니다. 이거는 이 안전율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까지는 몰라도 돼. 2.6, 2.5, 4.31입니다. 그 다음에 경강 큰 곳, 내장형. 자, 그 다음에 3300, 2220 변압기 전로에서 절연 내력 시험은 이것은 1.5를 곱해 주셔야 돼요. 이게 7kV, 7kV 이하면 1.5를 곱해주고 최저 500이에요. 그래서 최저가 5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울타리 나왔네요. 전기 울타리. 접지 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 전극은 2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플로덕트. 이 플로덕트는 끝부분을 닫아야 됐죠. 먼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건 옥내 배선, 다신 케이블, 뭐 전광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0.75예요. 0.75. 자, 그 다음에 옥내에서 전선을 병렬로 똑같은 거 또 나왔네. 전선의 굵기는 동이 9이라고 그랬지. 이게 뭐라고 그랬죠? 50이라고 그랬죠. 알루미늄이 70, 알루미늄 70, R7, 동 5, R7이죠. 그죠? 그 다음에 13번.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손들, 이건 뭐예요? 이거 10에서 20, D. 저번이랑 문제가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배선 전력 보안 통신 설비 시설 장소가 아닌 것은 이거는 이것도 일단은 너무 높고 해저는 좀 아닌 것 같죠? 이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거는 폐회로 이런 데는 시설을 하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설치하는 것은 피래기입니다. 피래기 인입구. 자, 그 다음에 사용 중 예상치 못한 회로의 개방 또는 위험 또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하의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에 대하여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경우가 아닌 것은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 회로, 전류 변속 2차 회로, 소방설비 전원 회로. 그런데 전압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아니에요. 이게 뭐 전류랑 전압이랑 같이 있을 땐 답이 전압일 때가 많더라고요. 전압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수가선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전주와 전주 경관 중에 접속한다는 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 2차 전지 이용한 건물에 2차 전지 렉과 렉 사이, 렉과 벽면 사이는 몇 미터를 이격하는가. 이 요 사이가 1m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1m입니다. 요 사이가 1m 같잖아. 자, 그 다음에 222점 가공 전선로를 상부 조용제의 위쪽에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가공 전선과 건조물 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중성선 다중격지 방식인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 차단됐고, 전선은 나전선입니다. 이때는 3입니다. 3 이격거리 3 나전선일 때 3. 자, 그 다음에 전차선으로 회생 재료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회생 전력을 다른 전기장치에 흡수할 수 없을 때 다른 제동 시스템을 전환하는 거지. 있을 때는 전환하지 않습니다. 없을 때 전환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 9월 26일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충전 전차 선로는 무선 설비 기능이 계속적이고 또한 중단 장애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해야 된다.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의 나전선을 이거 뭐야? 이거는 버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답이 버스 덕트예요. 버스 덕트. 자, 그다음에 사람이 상시 통로하는 터널 안의 배선은 애자형 공사 시 전선의 높이는 2.5예요. 2.5. 2m가 아니라 2.5입니다. 2.5. 터널 2m면은 터널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터널은 너무 높게는 할 수가 없죠. 근데 보통 2m 정도 되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머리에 닿으면 안 되니까 2.5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도 5m 정도는 둬야 되죠. CC는 뭔가요? CC는 딱 보면은 결합컵에서 컴바인 커퍼시터겠죠. 뭐 다른 거는 C가 되는 게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86번 지중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뭐 읽어보시면 되고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m일 때 1m 이상일 것에는 통풍 장치 기타 가스를 방사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이런 게 있는데 또 오답 중에 뭐가 있냐, 뭐, 세척이 가능하다. 그거 누가 세척을 하겠냐고요. 자, 그 다음 87번.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의 높이는 교량의 교량이 있을 때는 그 교량 노면의 5m입니다. 교량 노면의 5m. 교량 윗면에는. 그 다음 88번. 목장에서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울타를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인장 강도, 이거는 많이 나오죠. 1.38입니다. 목장에서 전기 울타리 인장 강도 1.3. 너무 단단하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1.38 정도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이 하중에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0이죠.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철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1.3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 언제 설치하나요? 누전 차단기는 50V를 초과할 때, 50V를 초과할 때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50V, 50 답은 5입니다. 사용 전압이 3500 볼트 이하인 특공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이면은 3m 이내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2종 특고압인가 특고압. 그다음 보안공사니까 보안공사 그대로. 그러니까 제2종 가까이 동일 지지물이니까. 그 다음에 비포장 퓨즈는 입에 전류 시 비포장은 얼마라고 했죠? 2분이에요. 포장은 얼마라 했죠? 120분. 견디는 거는 포장은 1.3회 견디고 비포장은 1.25회 견딥니다. 그 다음에 버스 덕트 곡사에 덕트 하면은 요거는 끝부분은 막아야 되겠죠. 먼지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계측한 장치 시설에 상하게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뭐 주파수, 뭐 이런 거 나오면 틀린다고 했죠. 주파수가 나오면 일단 틀리는 거. 자, 그 다음에 98번. 최대 사용 전압이 7kV를 초과하는 회전기 절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전압. 이건 미만으로 되는 경우, 이거는 뭐예요? 7kV를 초과할 때는 1.25. 7kV 이하면 1.5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면 1.5고 최소 500이죠. 자, 그 다음 수소 냉각 시 발전기 및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발전기 안에 수소의 밀도가 아니라 온도를 측정한 거예요. 밀도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85도. 요 85%도 기억을 해주세요. 85%도 다른 숫자로 바꿔가지고 오답일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압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나경동선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뭐죠? 가군요. 나경동선, 고압 가공 전선로의 나경동선은 4mm입니다. 특고압은 5mm입니다. 이거는 보기를 보면 조금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1번 사용 전압이 22.9kV인 가공 전선로에 다중접지한 중성선 청가통신선의 이격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다중접지한 중성선 청가통신선 이격거리는 60으로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노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가 주지 않도록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그 다음에 전격살충기는 3.5m 정도라고 했죠. 근데 추가적 조건 어쩌고저쩌고 앞에 꾸미는 말이 길면 1.8입니다. 그 다음에 154는 160을 안 넘으니까 6m라고 그랬죠.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 높이 충전부 거리의 합계는 6m. 그 다음에 뭐 삭도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삭동 지주 이격거리는 특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했을 때 1입니다. 1. 삭도 1차 이격거리 특고압 절연 전선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사용전압 22.9kV인 가공 전선을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지선의 지표상 높이는 얼마인가? 300kV 이하 나전선은 10, 절연 전선일 때는 8, 35kV. 35kV 이하면은 나전선은 10, 절연 전선은 8이니까 지금 절연 전선이니까 8입니다. 그 다음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저압 옥내 배선은 2.5라 그랬죠. 자, 리플풀이는 뭐죠? 리플풀이는 시료값 10% 이하. 리플풀이는 시료값 1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리플풀이는 10% 이하. 그 다음에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섬의 누설 전류가 1A 이하면은 오케이 적합. 그 다음에 아까 수소 온도는 맞다 그랬죠. 수소 냉각식 발전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거 85% 기억 잘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기용품 적용 받는 거 케이스 적합한 거 뭐죠? 고무대, 비닐대, 저독성대 요 사이에 뭐 오만 거 다 나오는데 이거 안 됩니다. 고무, 비닐, 저독성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차선 가선 방식은 전력 공부한 전차선 가선 방식은 가공 강체 제3 레일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재 가요 전선관. 가요 대회는 전개된 장소에서 한다고 그랬죠. 가요 전선관. 가요 나오면 전개된 장소. 은폐된 장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종만 그런가요? 모르겠다. 그 다음에, 터널 안에서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다른 저압전선, 약전류 전선 또 뭐 이런 거 할 때는, 저압 애정을 할 때는 이격거리가 10cm, 나전선인 경우에는 30이에요.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 나전선인 경우에는 터널 안이 좀 좁다 보니까 너무 많이 띄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전선이 아닌 경우에는 10cm 정도로, 나전선인 경우에는 한 30cm 정도로 이격을 한다고 합니다. 자, 95번. 전기철도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하는 피레기 시설 기준은 틀린 것은 자, 제한 전압은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높은 걸 사용해야 좋겠죠. 제한 전압은 높은 것을 사용합니다. 제한 전압이 방전기시 전압 및 제한 전압이 높은 거. 피레기는 전압이 높은 걸 사용하면 제한 전압이 높은 걸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 38mm인 경동 영선을 사용하고 물로 비종 철주 또는 비종 철근 어쩌고저쩌고 특고압 가공선 제3종 특고압 보강공사에서 하는데 경과는 얼마 이하야 합니까? 이것은 원래 비종이 250이죠. 원래 250이죠. 경관이. 그러면은 단면적이 이렇게 38mm 얇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조금 또 특고압 보강공사를 하니까 조금 더 좀 빡빡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200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200입니다. 태양광 설비에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기의 대상에 해당하는 전압 전류는 무조건 계측해야 되겠죠. 전압 전류는 무조건 계측한다. 자,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회로에 사용된 넘는 경우는 전로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 건 150입니다. 교통신호기는 사용전압은 300이에요. 사용전압, 이거 많이 나오죠. 교통신호등 사용전압 300, 또, 지락 차단은 150. 소선은 3가닥. 그 다음에 중성선 접속 방식에 따른 접지 계통은 이렇게 딱딱한 것들 TT, IT, TN 이렇게 둥근 요거는 아닙니다. 둥근 요 C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1년 5월 15일입니다. 자,
자, 플로우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선, 동선의 단면적은 최대 몇 밀리미터 제곱인가? 그것은 바로 10mm. 플로우덕트 공사에서 연선을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은 10mm일 때, 최대 10mm일 때는 연선을 사용, 10mm 이하는 연선을 사용 안 해도 돼요. 10mm 이하는 연선을 사용 안 해도 된다. 플로우덕트 공사 때.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아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뭐 이런 새로운 기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비대용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어야 되겠죠. 비대용 콘센트. 똥 싸다가 감전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탄행식 변압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는 경보장치를 해야 됩니다. 탄행식 변압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는 경보장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 또는 복합해서 시설하여야 하는 접지극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대지에 매설된 강화 콘크리트에 용접된 금속. 이거는 그냥 딱 봐도 너무나 막 무슨 너무나 강해. 그래서 복합해서 시설 안 해도 돼. 이건 이런 거 안 해도 돼. 막 오만 거 다 해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옥내 배선공은 반드시 전련 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였죠? 나전선 사용해도 되는 거 뭐였죠? 맨날 나온다는 거 바로 머스덕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을 지중 전선로 직접 매설시기에 중량물 압력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얼마라고 했죠? 1m. 압력 받을 우려가 없는 건 0.6m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돌찜 또 나왔네요. 돌찜, 수평 도체, 메시 도체, 소래부 시스템. 자, 그 다음에 변전소 주요 변압기 계측장치 시설에 측정한 아닌 것은 역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역률 이런 거. 전압, 전류, 전력은 다 해야 되죠. VIP는 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풍력터빈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계측장치로 틀린 것. 조독에는 무슨 병아리들 이렇게 막 따뜻하라고 막 빗쥐어 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주택에 저압 옥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설되었을 경우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합성 수지 간의 지점 간의 거리는 1.5m로 해. 0.5로 해야 돼. 0.5로 해야 되는데 2m로 해서 틀렸습니다. 합성 수지 간은 0.5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 맨날 똑같은 거 나오죠. 운전조작이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후 재폐로 한 경우에는 경보장치 시설 안 해도 돼요. 맨날 똑같은 거니까 이것만 다만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경관의 차 내장형. 그 다음에 이건 전식 방지 대책에서 매설금속 측의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고려하여야 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뭐 절연 코팅도 해야 되고 배류장치 설치해야 되고 저준위 고속체를 접속해야 되는데 변전소 간 간격 축소는 아니다.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변전소가 막 지은 게 얼마나 큰데 이걸 갑자기 어떻게 축소하겠어요? 자, 그 다음 시가지에 시설하는 사용전 170kV 이하인 특고와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철탑이고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 간격이 4m 미만일 때 특고와 가공 전선로의 경과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 이건 250이에요. 250. 이거는 자, 보시면은 원래 A종, B종 철탑이 있죠. 그러면 표준은 A는 150, B는 250, 철탑은 600이에요. 근데 이게 특고합 시가지로 가면은 반이 되는 거예요. 150에서 75, 250 반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150이 되고 특고합 시가지로 왔을 때 철탑은 600에서 400으로 변해서 계속 400 뭐 어떤 경우에도 400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 4mm 미만이 되면은 철탑이 250mm가 되는 거예요. 25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일 때는 특고와 가공 전선로의 경과는 250m 미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 600V는 이건 정말 기본이었는데 이때는 몰랐어요. 저압입니다. 우리가 7kV까지 교류 1000 직류 15,000까지는 저압으로 보고 그 이상은 고압으로 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가로 안에 가공전선의
저압이 밑에 있어야 돼. 여기 고가 위에 있고 저압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압 가공선 위에 고압을 놓고 그 다음에 고압 가공 전선과 저압 가공 전선 사이 이격거리는 0.5입니다. 고압과 저압의 가공 이격거리는 0.5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4에 4kV인 일종 특허 보안 공사를 시설할 때 경동 연소의 굵기는 150입니다. 그 다음에 지중함은 세척 이런 거 나오면 아니라 그랬죠. 그냥 이게 내부 1m 이상일 땐 통풍장치를 하는 거지 세척까지는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고압 가공 전선 가공선 나각 경동선을 사용하려면 지름이 고압은 4, 특고압은 5입니다. 고압은 4, 특고압은 5. 자, 그 다음에 저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옥상에는 옥외용 비닐 전선 사용해도 되죠. 옥외니까. 옥내는 옥외 비닐 전선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옥상에는 사용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아크 용접 장치 시설 기준은 용접 변압기의 1차 측 전로에 용접 변압기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줘야지. 1차 측 가까운 데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용 전압 15kV 초과 25kV 이하인 특허 가공 전선로가 사용강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사용한 전선이 모두 나전선이라면은 이격거리는 1.5입니다. 1.5. 그 다음에 최대 사용 전압이 1차 22,000, 2차 6,600인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비접지라고 하면은 1.25를 곱해요. 그럼 제일 높은 거에 1.25를 곱하면 27,500이 나오죠. 그래서 시험 전압은 27,5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볼 수 없는 것은 철주, 철답, 철공은 되지만 선은 지지물이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전멸기 시설에서 센서 등을 시설해야 하는 곳은 아파트의 현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순시 조건, T는 0.5초에서 교류 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 레일 전위의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은 670입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670. 자, 그 다음에 전기장치 2차 전지 자동으로 전로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를 틀린, 저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항 막 갑자기 이렇게 전류가 많이 흐를 때 이걸 차단하는데, 저항이 발생하면은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조상 나오면 뭐라겠죠? 조상 나오면 15,000원. 조상 나오면 15,000원. 자, 그 다음에 전주외등은 합금캐만 하는 거. 전주외등을 켜고 합금을 켜세요. 전주외등을 켜고 합금을 켜세요. 그래서 애자공사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애자공사예요. 농사용 지지점간 거리는 30이에요. 농사 나오고 지지점 거리는 30. 농사용 나오고 지지점 간 거리는 30. 그 다음에 특과 가공 전선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개는 3.5. 극저주파 전개는 3.5. 전개는 3.5, 자기는 83.3이라는데 모르겠고, 극저주파 전개라고 하면 3.5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단면적 55 스퀘어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특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비종 철근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허용 경과는 몇 미터인가? 원래 150, 250 비종이죠. 지금 비종인데 원래 250이었는데 최대 허용 경과는 2배 정도 해서 500입니다. 그 다음에 목조 조형물 할 수 있는 것은 합성 소진강공사. 그 다음에 시가지 시설하는 154km 가공 전선로를 도로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전선과 도로와 간의 이격거리는, 이거는 전선과 도로 간의 이격거리는 3.5kV까지는 3m예요. 그리고 10kV마다 0.15를 가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단수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5.4 빼기 3.5를 하고 여기에다 0.15를 하면은 4.8이 나옵니다. 귀선로는 뭐라고 그랬죠? 나전선 안 된다 했죠. 귀선로 나전선 안 돼. 귀선로는 나전선 안 돼.
그리고 귀선로는 공통접지 나오면 귀선로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곳에 공통접지가 있으면 아 요거는 귀선로다 해서 오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변전소,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할 때 345명이 많이 한 거죠. 6m, 160 이상은 6m라고 했죠. 그럼 6m 더하기 34.5 빼기 16하고 여기다 0.1을 곱하면 8.28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고정 전류가 구리 소재의 접지 도체에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 도체 최소 단면적 몇 스퀘어여야 하는가? 접지 도체 피리 시스템이 접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6mm, 접속되면 16mm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 보안 가공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자, 가공 통신선이죠. 전선이 아니라. 그럴 때는 횡단보도에는 3m.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캡타이어,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이라고 해서 케이블을 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캡타이어는 안 돼. 캡타이어는 뭐 수중인가 뭐 이런 데 하더라고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 자, 마지막이네요. 빨리 하면은 끝낼 수가 있겠군요. 자, 풍력 터빈 나오면은 수레부는 풍력 터빈의 가장자리에 있어야 돼요. 수레부는 풍력 터빈의 가장자리에 있어야 돼. 중앙 부분 하면 틀려. 가장자리. 수레부는 풍력 터빈의 가장자리. 자, 욕실은 전격 감도 전류가 15라고 그랬죠. 동작 시간은 0.03초. 그 다음에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에 각종 풍화 하중은 수직 투영 면적에서 해서 얼마 파스칼인가? 자, 125예요. 강간은. 강간씨 125세요. 125. 강간씨 125. 강간은 125. 자, 그 다음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는 그대로 문제 우리 수능 풀 때 문제 다 답이 있다고 그러죠. 보호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천선로는 기설 가공작종 전선에 대해서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전압은 보통 300인데 앞에 엄청 긴 꾸미는 말이 있으면 뭐라고 했죠? 600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압의 구분의 설명이 옳은 것은 문제를 잘못 읽었어. 자, 교류에서 1000V 이하의 저압은 교류에서 저압은 직류에서 전압은 1500V. 그 다음에 직류에서 고압은 얼마죠? 1500을 초과하고 7000 이하인 전압. 그 다음에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압. 아까 보이셨나요? 자, 전압 구분에서 교류에서 저압은 1000, 직류에서 저압은 1500V 이하, 그 다음에 직류에서 고압은 1500을 초과하고 7000V 이하, 1500을 초과하고 7000V 이하,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그 다음에 고압의 가공 전선로의 가공지선으로 나경동선을 사용할 때 최소 굵기는 4입니다. 이거 많이 했죠. 특고압은 5. 그 다음에 특고압용 변압기의 내부 고장이 생겼을 경우 자동차 하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를 해야 되는 최소 뱅크 용량은 5,000원입니다. 5,000원. 우리 초등학생들 은행에 심부름 좀 시키려면 최소한 5,000원은 줘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합성 수지감 및 부속품의 시설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과는 상호간은 직접이 아니에요. 간접으로 접속해야 되나봐요. 가요 전선. 자, 그 다음에 철도 횡단하면 뭐라 했죠? 철도 횡단 6.5. 읽을 필요도 없어. 철도 횡단 나오면 6.5. 가공전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이것도 앞에 읽을 필요도 없었네. 철도 궤도 횡단 6.5. 똑같은 문제가 두 번이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전력 보안 통신설비 조가선. 이건 뭐라고 그랬죠? 38선. 이걸 타고 38선을 넘어온 것 같잖아요. 전력 보안 통신설비 조가선 타고 38선 넘어왔잖아. 자,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은 단면적 2.5. 가요전선관 단면적 2.5. 가요전선관 단면적 2.5. 자, 그 다음에 사용 154인 전선로로 제1종 특과 보안공사로
시설할 경우 여기에 사용되는 이거는 150입니다. 100을 넘으면 150.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저하 옥측 전선로를 애자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6입니다. 0.0. 다 비나 이슬이 적지 장소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 전선 상호 보통 우리 전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가까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0.06 정도 되겠죠. 400V 이하이고 저압 옥측 전선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중 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정 어쩌고저쩌고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장애가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누설 전류 또는 유도작용이죠. 누설 전류 유도작용. 그 다음에 최대 전압이 10.5kV 초과하는 교류 회전 전련 내력 시험을 하고자 한다. 이때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전압? 1.25라고 그랬죠. 7kV 이하에는 1.5, 최대 500V. 초과는 1.25, 10.5V. 자, 그 다음에 폭연성 분진. 폭연성 분진은 금캐만 돼요. 합도 안 돼. 금캐. 가연성 분진은 합금캐 가능해요. 폭연 막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성도 안 돼. 이거 불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금만캐. 그래서 금속 수직강 보통 답이 금속관 공사예요. 가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범용 퓨즈. 범용 퓨즈 나오면 뭐였죠? 용단 전류는 전격 전류가 1.6A인 경우 용단 전류는 1.6. 오늘은 이거 하나 외우자. 아이고. 규정 전격 전류가 16A인 경우 용단 전류는 1.6. 오늘은 이거 하나만 외우자고요. 원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격 전류가 16A인 경우는 1.6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안녕.